올해가 가기 전 꼭 편집해야 할 것 같은 주제가 있어 준비했습니다. 오늘로부터 약 한 달 전 뉴스가 떴어요. 11월 23일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김환기 작품 우주가 132억에 낙찰이 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8,800만 홍콩 달러, 수수료까지 합한다면 낙찰가가 153억, 100억대를 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작품이죠. 이번 작품은 외국인 소장가에게 낙찰되었다. 아니 국내 기업가 집안의 젊은 큐레이터가 관여한 낙찰이다 등등의 말이 많지만 우리야 뭐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저 이 작품을 인쇄물이 아닌 우리나라 전시실에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품 우주는 못 볼지도 모를 것 같아 다른 작품이라도 보려고 부암동에 있는 환기미술관을 찾았습니다. 환기미술관은 서울 종로구 부암 동사무소 근처에 있어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나 5호선 광화문역 3번 출구로 나와 버스를 타고 부암 동사무소 정류장에서 내려 마을 안쪽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정문을 지나면 세 개의 동이 있어요. 달관이라고 하는 수양산방, 김환기 기념관입니다. 그럼 계단을 올라가 볼까요? 별관이 나오는데 별관은 매표소와 아트샵, 카페, 그리고 전시실이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사고 본관으로 갑니다. 본관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김환기는 박수근이나 이중섭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이 둘보다는 오래 살았습니다.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있는 안좌도라고 하는 섬의 지주의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김환기의 본명은 김종환, 본명 이외에 부르는 이름인 자가 환기, 그리고 보통 문인, 학자, 화가들이 본명 이외에 또 따로 지어 부르는 이름 아호가 수화입니다. 우리는 수화 김환기라고 부르니 아호와 자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안좌도에서 서울로 유학을 옵니다. 중동중학교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가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동경에 있는 일본대학 미술학부를 갑니다. 해방 후 1946년 서울대학교 예술학부 미술과 교수로 재직하며 피난열차와 같은 사회의 상황을 담아내는 그림도 그립니다. 한국전쟁 때는 부산으로 피난도 가고 1956년 파리로 다시 서울로 와서 1959년 홍익대학교에서 교수를 합니다. 이 즈음에 주로 항아리, 달, 매화 등과 같은 구상 작품이 많이 그려져요. 서울과 파리로 오고 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한국적인 이미지를 많이 그렸던 듯 합니다. 백자 항아리를 좋아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이죠. 그의 나이 43세 안정적인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유럽으로 떠난 것은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963년 상파울로 비엔날레 참가 후 뉴욕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기고 순수 추상화로 들어섭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50. 아마도 지금도 이렇게 50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쉽지 않을 듯한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뉴욕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점화를 그리게 됩니다. 구상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색, 선, 면으로만 화면을 구성하고 십자구도, 수평구도를 사용합니다. 네모칸을 만들고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 대형 화면을 완성시킵니다. 작품의 제목도 무제. 1965년의 기록에 보면 선과 점을 좀 더 밀고 나가보자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무렵 본격적인 점화를 그리기 시작한 듯합니다. 1970년 기록에는 서울을 생각하며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찍어가는 점이라고도 했습니다. 서울을,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수많은 점을 찍었나 봅니다. 김환기는 이 점화를 그릴 때 악여로 밑칠을 한 캔버스가 아니라 순면 코튼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치 화선지에 먹이 번지듯이 면 위에 묽은 유화가 스며들도록 하며 점을 그렸습니다. 수평, 수직, 동심원, 사선 구도의
푸른색, 빨간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채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회색의 점화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김환기 하면 블루인 것 같습니다. 김환기의 뉴욕 생활이 넉넉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고 김향한 여사의 회교록에 보면 한 번은 그림 사기를 당해 재료 살 돈조차 없어 내가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김환기는 말합니다. 생각날 때만 그림을 그리면 예술가가 아니다. 지독한 노력형의 예술인인 듯합니다. 그리고 그는 디스크 수술을 하고 회복하던 중 병상에서 떨어져 환갑이 조금 넘은 나이인 1974년 생을 마감합니다. 사실 추상화하면 뭘 그린 거야 라고 생각하려니 어렵죠. 뭘 그렸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그렸어 할 수도 있고 김환기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아니 훨씬 더 오래 사셨던 유영국 화백은 추상은 말이 없다. 설명도 필요 없다. 보는 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환기미술관은 부인 김양한 여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세계적인 미술관입니다. 100억이 넘는 화가의 작품이 있으니 세계적인 미술관 맞겠죠? 김양한은 김환기 사후 바로 뉴욕에서 재단을 만들었고 근 20년 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환기미술관을 개관합니다. 김양한은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도 미술관에 담겨진 내용이 빈약해서 관람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때 미술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물은 미국에서 건축가로 활동했던 우규승의 설계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환기의 그림을 알뜰살뜰 모아 환기미술관을 건립했던 김향한은 누구일까요? 이분의 본명은 변동님입니다. 김환기의 아호가 수아 말고 또 있는데요. 그게 향한이었어요. 자신의 또 다른 아호를 아내의 이름으로 준 것이라고 합니다. 김양한은 시인 이상의 부인이었습니다. 천지 시인 이상.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일본 동경에서 생을 마감하고 7년 뒤 변동님은 김환기와 재혼을 한 후 김양한이 되었습니다. 수양삼방이라고 적혀 있죠? 수화의 수, 향한의 향을 따서 수양삼방. 두 분이 사셨던 집의 이름이에요. 사실 수양산방은 이곳 부암동 미술관이 아니라 성북동에 있었습니다. 김양환과 김환기는 1944년 5월 서울의 일본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고이동의 주례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성북동의 근원 김용준 선생이 꾸민 집에 머물렀다고 해요. 근원은 그림도 그리고 비평도 쓰고 수필도 썼던 월북 작가 김용준입니다. 김용준은 늙은 감나무가 있는 이 집을 노시삼방이라 부르고 근 10년을 살다가 김환기에게 이 집을 팔고 의정부로 갔어요. 미술관을 지을 때 이 성북동을 찾았으나 너무 많이 변해버려 예전의 성북동과 비슷한 부암동, 지금의 자리에 미술관을 짓게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환기미술관에서 김환기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